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어. 이거고 왜 창이 안 꺼지지? 여기 있다. 그러면 마저 케이크 이거 내가 봤을 때 분명 다 먹었다가 속쓰릴 각인데 이거 속쓰릴 각인데 제가 내일부터 가루 있는 거 먹을 때마다 언제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사례가 들리냐. 내일 제가 본가를 내려가기 때문에 음식 같은 걸 빨리 먹어치워야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저체스로 바꿔놓고 AWS나 공부해볼까? 제가 지금 그 동아리 발표에서 하려는 큰 가닥이 AWS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케이크 먹어서 AWS 쪽이나 찾아볼까? 그래야겠다. 그냥 저챗만 하기에는 좀 아까워. 자, 이거를 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뭔가 저챗만 하기에는 아까워. 되나? 되나? 왜 안 떠? 떴다. 그 뭐지, 학교 선배님이 AWS 약간 신기한 거 찾아보려면 뭐 검색해보라고 알려주신 게 있었는데 AWS 잠시만요. 제가 저번에 그때 막 테스트 한다고 그 노드.js 거 테스트 한다고 내 로그인을 걸어놨었네. 아, 이게 그거구나. 그 용량 엄청 이거 그때 선배님이 그 카톡으로 잠깐 설명해 주셨던 게 AWS 같은 경우에는 엄청 진짜 대규모의 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큰 회사라든가 뭐 인공지능 이런 쪽 뭐 사진 데이터, 영상 데이터들은 되게 크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 할 때 데이터를 진짜 트럭 채로 이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구나. 페타바이트급. 저희가 요즘에 쓰는 용량이 좀 많다 하는 게 테라바이트 정도 급이죠. 이제 뭐 기본 쓰는 게 500기가, 많으면 1테라, 뭐 2테라, 4테라. 근데 페타바이트 급이면 진짜 많구나. 그러니까 1페타바이트가 1024 테라바이트일 거니까 엄청 크네. 테라 다음에 페타 맞죠? 테라바이트 테라가 아니고 페타바이트구나. 페타바이트 킬로기가 테라 다음에 페타구나. 맞네.
펜타바이트급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축된 디바이스. 와, 극한의 조건에서 현장 테스트를 마쳤으며 참 AWS도 재밌는 거 많아. 방제 바꿔놓고 태그 바꿔놓고 태그 바꿔놓읍시다. AWS 보조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디바이스용의 표준 기능이다. 휴대가 가능한 가장 작은 디바이스이며 2.1kg? 세미 트레일러 트로우 견인은 45비트 길이의 견고한 운반 컨테이너구나 이게. 와, 봅시다. 엔드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은 FS 탑재 지점으로서 변조 방지 TPM이 탑재되어 있다. 디바이스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KMS 관리하는 사용을 자동으로 만든다. 중간에 그래서 데이터가 빠져나갈 일이 없다. 이때 그 디바이스에는 엣지에서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는 컴퓨팅 리소스가 있다. 디바이스에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러게요. 철수아님 어서오세요. 오늘 지금 발표를 준비를 이제 전공 관련된 동아리 발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큰 틀을 AWS 쪽으로 잡을 것 같아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적어도 트위치 봤는데 오늘 아무래도 연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발방송 쪽 하시는 분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걸려있지 않아요? 트랜스코드가 걸려있지 않나요? 제 방송? 그 720p, 480p 이렇게 뜨죠. 원래 저는 파트너나 제휴회원이 아니라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트위치 구독하기가 없으면 이제 파트너나 제휴회원이 아닌데 그런 일반 회원은 트랜스코드 잘 못 받는데 저는 이번에 받았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전 지금 그 트위치 720p 내려간 이후에는 트랜스코드 안 받아야 원본 화질이 나오는데 1080p 원본으로 통출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방송을 딱 켜고 나면 저는 트랜스코드를 안 받기 때문에 원본 화질로 송출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트랜스코드를 받았더라고요. 당황했어요. 어쨌든 좀 봅시다. 엔드 투 엔드 추적, 잉크 배송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다. 데이터 작업이 완료되고 확인되면 미디어 삭제를 한다. 하나씩 봅시다. 이렇게 생겼구나. 신기하다. 진짜 이제 소형 컴퓨터를 그냥 갖고 진짜 겁나 단단한 소형 컴퓨터 하나 갖고 움직이는구나. 그런가? 트위치 아마존 소유 맞죠? 맞아요. AWS 홍보해줘서. 이게 그 약간 트위치의 성견 지명? 방금 전까지 저 C 공부하다가 C 과제하다가 지금 이제 막 AWS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케이크 다 먹을 동안 이 성견 지명이었네. 엣지 컴퓨팅 8TB의 가용 스토리지가 저장돼 있다.
저런 거는 갖다 이러면 안 되긴 한데 갖다 던져도 진짜 사실 뭐 그렇게 극한의 환경 여기 보면 극한의 환경에서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아까 나와 있었거든요. 극한의 조건에서 갖다 던지고 이래도 상관이 없겠다. 근데 한국은 없네요. 한국은 없네요. 알고리즘은 스트리머의 마우스 움직임을 딥러닝 분석해서 진짜요? 알고리즘은 스트리머의 마우스 움직임을 딥러닝 분석해서? 그니까 스트리머 뻥이라고요. 나는 요즘에 뭐 딥러닝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뭔가 트위치 알고리즘 중에 스트리머의 이 영상에서의 마우스 포인터의 그 커서를 이제 그 사진 처리를 해서 딥러닝으로 분석해서 AWS에 옮기는 게 이제 더 효율적일지 그런 거 분석한다는 줄 알았는데 이거 놀리네. 이거 놀리네. 이거 전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여. 진짜 CPU 여기에 CPU가 2개나 들어가? 4기가 메모리에 자유낙하 작동 진동, 방수 방진, 영하의 온도. 이거 직접 사용한 사례를 보고 싶은데. 건물 도큐먼트 멤버스 그 EX가 영어 단어로 그 전 여자친구를 의미하기도 해서 그런 건가? 왜 유해한 결과가 패밀리의 위치에 따라 데이터선을 간헐적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재복구 데이터 센터 재배치 원격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 그냥 단순히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를 넘어서서 뭔가 이제 그런 뭐 사막이나 뭐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포함이 되나 보네요. 야, 일주일에 최대 100테라. 우와, 초당 1테라? 장난 아니구나. 신기하다. 저는 단순히 이게 그때 한번 그냥 인터넷으로 쓱 봤을 때 이게 그냥 트럭제로 옮긴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큰 데이터를 그런 걸 넘어서서 뭔가 이제 그런 서비스도 있는데 이제 그거 외에도 정말 작은 소형 컴퓨터에다 데이터를 무지막지하게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 데이터를 얘부터가 이제 트럭으로 옮기는 건가 보네. 롯데도 이걸 썼나 보네. 스노우볼을 활용해 2주 만에 1억 4천만 개 데이터를 이전. 이렇게밖에 안 나와있네. 나 뭔가 더 자세한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테이프에 저장된 것도 이제 옮겨주나 보네. 컴퓨팅 최적화 디바이스 또는 스토리지 최적화 디바이스로 제공된다. 와 트럭 크기 봐. 여기는 딸이 하나 몇 주 만에. 신기한 거 많네. 요즘에 워낙 클라우드 이런 게 이제 유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LG CNS에 소속된 그 현업에 계신 분이 강연을 오셨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줌으로 강연하면서 그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AWS 쪽이나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 쪽을 미리 공부해 두는 게 좋다. 공부해 두면 좋다. 요즘에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그 회사 개인의 서버에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라서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써보긴 했거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MS사의 애저는 방학 때 친구들이랑 마크 서버 하려고 마크 서버 하려고 열어봤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야 이제 써본 것도 사실 아닌 축에 속하죠. 그쵸? 워낙 기능이 많은데 저는 한정되게만 썼으니까. 관리형 검색, 실시간 비디오 및 데이터 스트림 분석, 페타바이트 규모의 텍스트 및 비구조화. 이래서 이제 인공지능 같이 사실 규모가 큰 분야는 이제 개인 사실 개인은 더더욱 말이 안 되고 연구실에서도 요즘에는 개인 이게 워크스테이션에 맞추는 것보다 일정의 데이터 양이 넘어가면 그냥 클라우드에 맡기는 게 더 성능이 잘 나와서 그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금융 관리도 있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있네. 저것도 한번 공부해야 되는데. DB도 있고. 프론트엔드 웹모바일, 사물 인터넷, 기계학습, 와. 네트워킹 및 컨텐츠 전송, 보안. 서버리스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나중에 공부해보려고요. 우주정거장. 근데 저거 진짜 우주정거장에 쓸만할 것 같은데? 맞아요. 저게 엄청 사실 규모가 엄청나게 데이터 양이 많거나 진짜 극한의 환경에서 쓰는 거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마 잘 안 쓸 거예요. 저거를 쓰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서 진짜 이거는 극한적으로 쓸 때 이제 많이 아마 그럴 거예요. 보면 트럭으로 옮기고 그 극한의 조건에 그 아까 소형 컴퓨터로 하고 그런 거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테이프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테이프 정도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정도의 급이 되는 규모면 사실 규모가 되게 클 거고 테이프 쓰는 경우에는 방송사나 디즈니 이런 데도 쓰려나? 워낙 거기는 용량이 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도 롯데 이런 데서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긴 하죠. 스노우코니? 스노우볼이 일반형이고 스노우코니? 얘가 그래 하긴 근데 일반적으로 쓸 뭔가 그 용도로는 뭔가 특별해 보여. 영상을 봐볼까요? Wow, my new snow cone. 오 세상에. Hey, Bill. 소리가 Hey, 너무 Jeff. 크죠. Guess what I got? 소리가 너무 크죠. 죄송해요. A haircut? Yes, I did, but actually, I want to talk about this new snow cone. It's an edge processing computing device. It has data transfer and data storage. It's about the size of a 저거 tissue 왠지 하나 box. 주면 Bill, I think you actually had me at Edge 갖다 Computing. 던져보고 싶지 It's 않아요? got 4 gigs of 왜 RAM, 나만 그런 2 충동이 virtual 되나? CPUs, 8 terabytes of usable storage on there. Awesome. It runs Greengrass. It can act as an IoT gateway. 자, It's got 아까 Wi-Fi. 무슨 Bluetooth. CPU에서 Comes 쓴다고요? preloaded with data. It's got 4 gigs of RAM, 2 virtual. 유튜브에서 봅시다. 유튜브에 아마 자막이 뜰 거라. 2 virtual CPUs, 8 terabytes. 이거 하와이어 아닌데요, Bytes 선생님. of usable storage on there. Awesome. It runs Greengrass. It can act as an IoT gateway. It's got Wi-Fi and Bluetooth. Comes preloaded with data sync. Standard e-ink. Actually, I want to talk about.
Wow, my new snow cone. It's the size of a tissue box. Bill, I think you actually have 티슈 me at 상자 edge 크기 computing. 정도래요. It's got 4 gigs of RAM, 2 virtual CPUs, 8 terabytes of usable storage on there. Awesome. It runs Greengrass. It can act as an IoT gateway. It's got Wi-Fi and Bluetooth. Automatically ships itself, which is pretty cool. It's got a USB-C for power and also a USB-C data port. So it's really quite flexible. USB-C And 타입으로 there's an 전원이 optional 나오네. battery pack that you can snap on. Is this a target device? 여기도 나오네요. 매우 가혹한 환경에서 우주가 딱이죠 진짜. Yep, Will it work in freezing temperatures? absolutely. How about in the desert? 저걸 저렇게 Really hot 넣는다고? environments, even like next to a welder, even when it's too hot to touch. Could we take it to a Whoa. research ship using a drone? Yep, because it's 4.5 pounds, you can snap it right on a drone. In fact, Okay. We were using it today to create a 3D 아, model 저걸 for the 드론으로도 best 옮길 수 있게 arrangement for 무게를 solar 저렇게 했나 Now, what 보네. about hospitals or industrial sites? That also, Tactical edge locations, transport secure? for example, with their It's even design. it can act as an IoT hub, machine learning, where you're doing processing of data in real 엣지로도 사용을 할 수 있나 보네. time. It's part of all the Got it. Is that about right? yep, and puppies. 강아지한테 물어 뜯기는데요? Will this fit in my- 아니, 강아지들이 갖고 놀기 좋아하는 장난감이 돼버렸는데? 아, 여기 사용 시나리오가 있네. 국방. 전술적. 와. 영화관 환경에서, AWS랑 이제 영화관이랑 이렇게 엮는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진, 비디오 이런 게 이제 그런 용량이 되게 크다 보니까 주파수, 통신, 클라우드, 우주로 보내다. 아, 이거 최근 일인가 보네요. 우와. 이거, 그쵸. 이게, 요즘에는 이제 지구에서도 그게 이렇게 뜨면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 헬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외국 분이시겠지? 외국 분이시겠죠? 헬로. 실험에서는 더 많은 유형의 센서, 각 센서가 더 높은 해상도, 더 잦은 샘플링 빈도. 아, 그쵸. Nice to meet you. And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주입식 영어. How are you? 아, good. 빨리 팝하고 써, 팝하고. Good day. Nice day. Yes. 이렇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넣으면서 대역폭은 그렇네. 우주선과 이제 지구 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어쨌든 대역폭의 한계가 있겠죠. 달, 화성, 태양계 경계 너머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와. 그쵸. 우주에서는 이제 그런 물건의 용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비용이 엄청나게 급증한다 하더라고요. 극심한 진동과 중력, 미세 중력 환경. 와, 이거 진짜 탄탄하게 만들었나 보다. SSD를 넣었네요. 아마도 하드디스크는 이제 물리적인 장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주에서는 부적합할 수 있나 봐요.
데이터가 로컬에서 수집 및 트레이드 데이터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추가로 전수 디바이스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1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제가 이제 AWS 클라우드로 싸주는 이제 역할을 하나 보네요. 겁나 비싸지 않을까요? 왠지 이거 겁나 비쌀 것 같은데? 사실 일반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서. 이게 아마 여기 요금이 있다. 사용하는 경우 디바이스 사용 및 외부로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AWS로 오프라인 전송되는 데이터에는 전송 요금이 발생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센서를 통해서 그 이 스노콘 그 컴퓨터 자체로 들어가는 거에는 요금을 매기지 않는 것 같아요. 작업당 요금을 지불한대요. 5일간의 디바이스 사용 및 디바이스를 AWS 받을 전까지 추가된 날짜에 대한 일별 요금이 30일 이상 지속된 작업에 대한 경우에는 월별인데, 그러니까 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하루 지날 때마다 요금이 더 추가되고, 이제 완전 이제 장기로 이렇게 대여를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이제 되고. 일회성 설정 비용 $60, 스노콘이 $60, SSD의 경우 $150. 네, 대여를 하나 봐요. 디바이스가 물리적 위치에 있는 전제 기간을 기준으로만 요금이 부과되며, 및 작업당 하루에 따라 사용기간이 하루 추가될 때마다 $6씩 더 드네요. 기본 $6, SSD는 $15. 데이터 아마존 S3로 전송될 때 보면 기가당 $0.0. 송신하는 거는 요금이 더 높을 수 있다. 여기 있네요. 작업당 60에 1당 $6.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아마 송수신하는 것들도 이제 네트워크 사용량만큼 가격이 들어갈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뭐 가상 머신 같은 거 이제 그것도 같이 올리면 거기서도 가격이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 예제가 있네요. AWS 이전으로 5테라 디바이스 한 개에 대한 거 $60, 무료 총 비용은 $60가 전부이다. 연속적 온라인 데이터 전송. 그 외국분 아니신가? 아닌가? 한국분이신가? 아, 한국분이신 것 같은데요? SPD 딱 한글로 치면 랩인데? 아, 그래요? 아, 예비역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아, 저는 외국분인 줄 알았어요. 아, 한국분이시구나. 아, 편하게 그러면 한국말로. 아, 괜히 이거 팝아웃 켰네. 팝아웃 빨리 꺼. 빨리 꺼. 연구실에서 AWS 리전으로 연속적인 온라인 데이터 전송. 그래서 기계 1별 3테라 AWS에 보낸다. 장기 1년 이내에 페타바이트 규모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으로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문의한다. 1회가 $60, 월별 데이터 싱크 요금이 우와 오케이 93테라니까 오케이 10만 100만 그러면 한 100만원 연구실에서 쓰면 100만원 추가일 30일 하루 요금 생각보다 10만 아이가 생각보다가 아니구나 100만원이구나 180만원 한 달에 180 이거 스노우쿤 빌리는 것만 따지면 아닌데 1000만 10만 18만원 18만원이구나
생각보다는 가격이 싸네요. 연구실에서 스노우콘을 이용한 배구 대회? 무서운데요? 여기 손실 수수료가 있는데요. 디바이스를 소유하는 동안 분실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2,000달러래요. 그 SSD는 5,000달러. 1,000만, 10만, 100만, 200만 원, 500만 원. 무섭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생긴 것 같다가 부수려면 어떻게 부숴야 되지? 진짜 웬만해서 갖다 던지는 걸로는 사실 파괴가 안 되지 않을까. 용암에 갖다 던지거나 지금 우주에 있으니까 우주선 밖으로 내보내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웬만하면 파괴가 안 될 것 같은데. 테이프로 감싸고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3초 이내에 결과를 반환할 수 있다. 그냥 리눅스 서버가 들어가 있는데 하드웨어가 겁나 견고한가 봐요. 막 ECC 램 들어가 있고 진짜 극한의 설계를 아마 하고 외부 케이스도 충격에 이제 굉장히 충격이 완화되게끔도 아마 해놨을 것 같고. 야, 역시 AWS 계열이 이런 게 능력이 있구나. 재밌네. 하성에서 미션 크리티컬 이미지 캡처 및 공유. 근데 영어네? 근데 영어네? 다들 영어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못하니까 팝하고 돌리겠습니다. 안 나오네? 구글도 이게 안 나올 건데. 오케이, 일단은, 예, 그렇답니다. 화성에서도 썼대요. 화성에서도 썼대요. VM웨어 환경을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고 확장할 수 있어? VM웨어를 AWS에 올릴 수 있나 보네요. 근데 만약에 규모가 진짜 큰 회사에서 VM웨어를 쓸 일이 있다면 AWS에다가 올려서 쓰는 것도 사실 이득이 있겠네요. 확장성이 좋으니까. 근데 이거 케이크 케이크 떨궜어. 이게 케이크가 지금 한 6분의 1 먹었거든. 6분의 1 남았는데 이제 얘가 뒤쪽에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갖고 이게 넘어졌어.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케이크 눕힐 수 있어. 오히려 좋아. 근데 책상에 묻은 거는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오히려 좋아. 뭔가 중국 게이트웨이를 따로 제공을 하나 보네요. 중국에서 AWS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 해외와 이제 그 사이를 잇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렇구만. 블록체인, 아카이브, 백업, 블록체인, 데브옵스, 전자상거래.
고성능 컴퓨터, 사물 인터넷, 모던 애플리케이션 개발, 원격 근무. 노트북 배송으로 지원이 돼서 안 된다. 비용 절감.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유튜브를 운영을 한다면, 그럼 영상 편집을 할 일이 많아질 건데, 그러면 지금 제 노트북으로는 못 견디거든요. 제가 이제 다빈치 리롤브라는 그 영상 프로그램을 키면 이 컴퓨터가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 처리를 못해서 그 프록시라고 이제 영상을 미리 한번 쭉 읽으면서 그 미리 보기를 생성을 한번 해줘야 이제 영상을 쭉 재생하면서 편집하기가 수월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대신에 그냥 AWS에 클라우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작업을 처리하고 렌더 그냥 넘기고, 그러니까 이제 영상 뽑는 거 그냥 해놓고 저는 끄고 자면 되잖아요. 저는 그 이제 원격 제어 끄고 자면 되잖아요. 사실 그런 게 이제 완전 대규모 이제 뭐 영화사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어쨌든 저도 그냥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게 어쨌든 이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었어요. 아, 무슨 동아리인데, 그 전공 관련된 동아리인데요. 이제 컴퓨터 관련 쪽이라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매주마다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내용이나 뭐 이런 기술 동향에 대한 내용들 발표 준비해서 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자세히 막 주제를 얘기를 해버리면 혹시 약간 그런 개인정보들이 공개가 될 수도 있을까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듣고 혹시나 이제 저의 학교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자세한 주제 발표들 지금까지 어떤 발표를 했는지는 네, 비공개로 할게요. 여기 있네. 애니메이터 편집자는 클라우드 기반 가상 워크스테이션을 구축한 후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나 보네요. 그쵸, 넷플릭스 뭐 이런 데에는 음, 쓸 수밖에 없겠죠. RTX 글카도 쓸 수 있게 열려있나 보네요. 저런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 맞나? 하여튼 아닌가? 엔비디아 아닌가? 엔비디아 쿠다에서 지원을 해주나? 어쨌든 그런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의 사실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영상 편집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많이 그래픽 카드를 많이 이용을 하죠. 재밌는 거 근데 많다. 산업별, 항공우주 및 위성, 에너지, 교육, 게임, 금융, 정부, 반도체, 지속가능성, 통신, 여행. 우주는 한국어로 제공을 안 해주네. 네,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람다
영상 쪽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막 트위치 그런 망사용료 얘기가 막 있으면서 과연 우리나라와 해외의 그 AWS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나는지, 몇 배 정도 나는지, 그리고 이 트랜스코드를 하는 기능이 여기도 AWS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C2부터 볼게요. 얘가 이제 가상 서버인데, 제 기억상 그때 서울 리전,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서버를 쓰는 게 가격이 더 비쌌거든요. 다른 나라 거보다. 여기서 온디맨드. 온디맨드가 이제 기본형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리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 처음 10테라가 0.99달러, 고 0.99달러인데 0.216이면 0.99에서 한 3배 정도 되네요. 한 1.3배 정도 가격이 나오는구나. 아까 어디 기준이었지? 아까 오하이오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보도록 뉴욕으로 볼게요. 기가당, 그러니까 보자. 0.9 처음 10테라가 가장 이때가 가장 가격이 비싸네. 0.7 그쵸. 송신되는 위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네. IP 통신사 IP. 근데 이게 어쨌든 쌓이고 쌓이면 가격이 세지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이제 흔히 스노우볼이라 하니까. 이게 A1 미디움이 0.0255, 서울 A1이 얘가 제공이 되나? 얘가 제공이 안 되는구나. T4G 나노가 0.0052. 이거 복사해놓고 유효. 왜 안 나와? 오하이오로 보자. 0.0425, 0.001 정도가 더 높긴 하네요. 어쨌든 조금 더 비싸긴 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트랜스코드는 얼마 나오는지 보자. 라이브 비디오 컨텐츠 변환, 파일 기반 비디오 컨텐츠 변환. 보자. 관령 라이브 동영상 솔루션. 여기 트랜스코딩 있다. 새로운 파일 기반이고, 얘는 이제 그냥 단순히 영상을 이제 송출을 받아서 단순히 쌓아주는 그런 역할인가? 링커팅에 몇 분 만에 간단 라이브 채널을 광고 마커 지원, 오디오 기능, 여러 자막 표준. 얘는 그런가 보네요. 이렇게 그냥 라이브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 같고, 얘는 분당으로 시작하는구나. 보통은 시간당으로 계산을 할 건데 얘는 분당으로 나오네요. 아무래도 이제 영상 처리가 이제 비교적 그 성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
최적화된 프레스뿐만 아니라 호환 가능한 분할된 거. 노예 드레스 코딩의 출력이 30분 분량인 경우 얘는 그러니까 영상이니까 시간 단위로 끊지 않고 분 단위로 끊는 그런 이유도 있나 보네요. 보통 이제 영상이 뭐 분 단위로 끊기니까. 그러니까 트랜스코딩이라는 게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단순히 이제 영상을 원본화지를 받으면 그걸 이제 해상도에 따라서 나눠준다. 720p, 480p, 360, 240, 144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랜스코딩의 사실 원래 정의는 이제 어떤 영상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재인코딩 해주는 그런 걸 통틀어서 트랜스코드라고 하나 보네요. 그런 과정을 통틀어서. 저는 이제 워낙 뭐 트위치나 이런 데서만 트랜스코드를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네요. 실시간으로 어쨌든가 변환을 해준다. 그런 건가 보네요. 스트림이 네트워크 상태 CPU를 활용하여 해상도 및 비트레이트가 다른 분할된 출력 변환 파일 세트와 리퀘스트를 만들 수 있다. 얘가 아마 해상도 및 비트레이트가 다른 조각라인 리퀘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해상도 및 비트레이트 비디오 전용. 제가 지금 말한 그 트위치에서 근데 얘는 비트레이트 어댑티브 비트레이트인데 그 동적 비트레이트고 해상도에 관련된 건 뭐 따로 있나 보네. 어쨌든 오디오 컨텐츠만 포함하는 출력물은 오디오 컨텐츠만도 그게 되나 보네. 이거 보자. 720p 이상 0.03. 애초에 우리나라는 없네. 0.034. 하긴 우리나라 리전에서 저거 하면 요금이 많이 나오긴 하겠다. 소스 형식의 비디오 및 오디오 파일을 재생되는 버전을 변환하는 입력 및 출력 해상도, 자동 비트, 비디오 비트 전송률 최적화, 썸네일 생성. 뭐가 많네. 기능이 많네. 아마 트위치도 이런 기능을 쓰겠죠? 이런 기능을 아마 쓰겠죠. 어쨌든 AWS도 이것저것 찾아보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네요. 사실 지금 고민 중인 게 최근에 이제 그런 트위치에 지금 국회에 그게 올라갔잖아요. 그 기업에서의 망 사용료를 강제로 이렇게 강제? 망 사용료 내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그러니까 강제로 이렇게 강제로 내게 하는 어쨌든 그런 거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발의가 되고 나서 지금 그런 망 중립성과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이 오가고 있어서 그거를 발표 주제로도 잡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내지만 한국에선 내지 않겠다. 근데 그것도 복잡한 얘기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뭔가 단순히 뭔가 그런 것보다 뭐 뭔가 이중 가금에 대한 뭐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이게 지금 막 전문적인 사실 내용들을 찾아본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이제 발표를 제가 그런 주제로 준비를 할까도 고민을 했던 게, 워낙 지금 그런 뭐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인터넷이든 뭐 블로그든 뭐 어디든 간에 뭐 망중립성 뭐 트위치가 하고 그러면서 지금 트위치가 막 화질이 이렇게 제한이 되고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누가 잘못했네? 뭐 누가 잘했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 해야지 약간 그런 전문적이지 않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이것저것에서 왔다 갔다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어쨌든 그래서 뭐 그냥 무조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여기가 잘못했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케이스도 있어서 정확하게 망중립성이 뭐고 뭐 통신사의 입장은 뭐고 기업의 입장은 뭐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제대로 진짜 논문이나 뭐 이런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네, 그런 건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어쨌든 통신사와 기업과 국회의 세 곳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사실 사용자가 피해가 극심화되는 게 좀 마음이 아파요. 지금 저도 이제 만약 이제 뭐 그 아까 방송 초반에 켜서 말을 하긴 했지만 저도 이제 그 트위치가 화질이 제한되는 그 당일날에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날 일이 있어서 5시에 그거 적용이 되고 나서 제가 한 6시부터 트위치 생방송을 쭉 둘러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5시 때에는 제 태블릿이나 이런 휴대폰에 아직까지 원본 화질 1080p로 남아 있어서 6시부터 제가 이제 그거를 모니터링을 쫙 해봤는데 저 챗이나 이런 뭐 비교적 뭐 프로그래밍 이쪽이나 이런 약간 움직임이 덜한 데서는 화질이 확실히 덜 깨지는데 그 발로란트, 로아 이런 이펙트가 크거나 그 움직임이 많은 방송을 하는 데에서는 확실히 화질이 좀 많이 깨지더라고요. 게임 속의 닉네임이나 채팅창을 하면서 띄우는 그거 자체가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좀 심각하긴 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게임은 초고화질로 막 4K UHD 넘어가는 시대에 이게 방송 화질은 720p 그 예전으로 오히려 회귀하는 게 재밌죠 참. 재미있고도 우프죠 참. 그래서 슬퍼요 참. 결국은 사용자의 피해가 극심화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세 개의 이해관계들 그리고 사실 크게 보면 유럽이나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와 각 국가들의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 간의 이제 빅테크 기업 그리고 통신사들 각국의 통신사들 간의 싸움이 되게 되고 결국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주일이 되는 게 아니라 뭐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1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타깝죠. 핸드폰 배터리 근데 차라리 핸드폰 배터리 빨리 빨리 딸고 1080p로 봤으면 좋겠어 난. 그러니까 차라리 1080p를 안 내줄 거면 720p의 비트레이트라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트레이트가 뭐냐면 초당 전송되는 아마 영상의 정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영상의 화질이라 하는 거는 해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80p, 720p 이런 것들과 비트레이트라고 하는 초당 전송되는 데이터 양을 이게 두 개가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그런 화질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720p인데 유독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트위치에서 보던 720p와도 비교했을 때 화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720p 제한과 더불어서 비트레이트도 같이 낮춰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질이 특히 더 깨져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80p인데 비트레이트가 지금 트위치에서 제한하는 게 720p의 최대 3000 비트레이트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3000 kbps인가? 근데 이제 그거를 1080 그렇게 비트레이트를 제한을 하면 1080p에 3000 kbps 비트레이트를 줘도 화질이 그만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관건은 비트레이트를 좀 조금만 올려줘도 사실 비교적 해결될 문제이긴 하죠.
트위치 대기업 아프리카로 이주 발표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아마 이주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든 유튜브든 다른 플랫폼으로 빠른 뭐 FPS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특히 많이 이주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아프리카의 재평가라고나 해야 되나? 어쨌든 예전에 사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프리카가 굉장히 주류를 잃었다가 이제 뭔가 화질의 면이나 아프리카에 있던 어떤 그런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불만들이 있어서 트위치로 많이 이주를 했었잖아요. 그 대규모 이동이 있었고. 근데 이제 역으로는 이제 트위치의 그런 화질이 제한이 되면서 역으로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사실 느끼시겠지만 트위치와 아프리카의 방송의 그 결이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 각 플랫폼마다의 이런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모든 트위치에 계신 분들이 아프리카나 다른 플랫폼으로 아마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트위치의 그 분위기에 딱 맞는 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트위치를 저도 자주 보는 입장인데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 AWS 고객센터. 이렇게 그 채팅이나 뭐 음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나 보네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그런 거 있죠. AI를 통한 자동응답. 그거 KT에서 아마 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그런 것들을 이제 AWS도 제공을 하나 보네요. 어쨌든 트위치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좀 더 마음이 사실 아픈 거는 트위치의 지금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지 트위치가 이렇게 710p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했는데 자 그럼 이제 국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국회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트위치라는 존재는 비교적 유튜브나 넷플릭스보다는 약하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위치를 많이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뭐 대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트위치라는 오히려 플랫폼을 모르는 경우조차도 사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트위치의 화질이 제한됐다라는 뭐 뉴스를 많이 접했다면 그냥 그렇겠다라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마 국회의 어떤 지금 현재 법상을 크게 변화시킬 만큼의 어떤 유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트위치가 이렇게 한 거는 그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트위치 같은 지금 대기업,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그 연합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그 연합체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그러니까 망 사용료에 대한 규제가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서비스가 줄거나, 뭔가 한국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박았어요. 그 중에서 만약에 유튜브가 지금 그랬다. 그럼 아마 다 난리 났을 겁니다. 국회 뒤집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관심 가지고 뉴스 일면에 그거 떴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유튜브 측에서도 이제 그런 빅테크 기업 측에서도 아마 리스크가 사실은 굉장히 크겠죠. 크고 뭐 당연히 욕먹을 거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적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규모가 조금 더 작은 트위치라는 데가 총대를 메고 사실은 화질을 제한을 해서 약간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얘기들이 약간씩 있기도 했었고
어쨌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쨌든 그래요. 그렇다고 이제 그렇다고 국회가 법을 뭐 급격하게 바꿀 것 같지도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트랜스 코드가 그러니까 이제 하질 이렇게 나뉘는 것들이 없는 방송에서는 원본화질 방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스트리머들이 갑자기 저는 파트너 스트리머 떼고 원본화질로 방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트위치의 수익이 줄어들고 결론은 트위치가 한국에서의 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명분만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런 얘기들은 그 다른 스트리머분들의 저도 방에서 이걸 들었던 얘기긴 해요. 약간 트위치가 정말로 한국에서의 사업을 접으려고 약간 접겠다는 그런 그 약간 생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우리가 뭐 보이콧을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트위치의 수익이 줄어들면 그냥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업을 철회하고 그냥 떠나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더 이득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럼 망사용료 안 내도 되고 그러면 뭐 어쨌든 복잡미묘하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생각들이 있고 저도 그래서 이런 얘기들 저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송 키면 그런 얘기도 해야겠다 싶긴 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좀 여러모로 트위치를 아껴보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은 트위치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그 사람이 이제 볼까요? 이게 그리고 트위치 이거 버그던데 카테고리 들어가면 이제 원래 카테고리 이제 그 PC 버전 들어가면 한국어 채널이라고 해서 원래 위에 띄워주잖아요.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오페라에. 근데 그거 한국어 채널 나만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한국어 채널이 아닌데도 뜨는 케이스들이 있더라. 트위치가 플랫폼은 작아서 만만하지만 모기업이 아마존이라서 잘못 건드린 거 아닌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거 일단 뉴스부터 볼까요? 한국 사업 운영 방식 변경, 그렇죠. 가능성 언급하기도 했고, 블로그에서 그냥 유튜브 블로그에서 공식적으로 이 망중립성 찬성, 그러니까 이번 발의된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 서명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그냥 공개적으로 박았었죠. 통행세로 작용하면서 ISP에 배만 빌려주는 불공정한 법이 될 거라. 불공정한 법이라고 지적을 했고 ISP가 CP에 추가로 요걸 부과하게 하는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업체의 도래대로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망사용료 반대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이 서명운동을 공유를 했었죠. CDN으로 망사용료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다. 그쵸, 발의가 돼 있죠. 참 그래서 복잡미묘해요. 사실 이게 예전부터 있었죠.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 간에 막 그때 그것도 있었고 제가 그 뉴스를 본 게 작년쯤이었나 올해 초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참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트위치가 지금 이렇더라고요. 한국어 채널인데 영어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최근에 뭐 720p로 제안하면서 한국을 차별한다, 뭐 한국의 사업을 빼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 태그 시스템이 한번 개편이 됐거든요. 이 밑에 이렇게 뜨는 것들. 그러면서
아마 이게 지금 좀 분류가 잘못되는 버그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PC 버전에서 보면 위에 한국어로 뜨는 채널들을 주로 보는데 안 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검색하면 뜨잖아요. 그쵸? 검색하면 뜨고. 참, 그쵸. 참, 그쵸. 불편해요, 저건. 와, 벌써 11시야? 벌써 3시간 방송했다고? 아, 나 내일 빨리 나가야 되는데? 벌써 11시네. 저 12시까지 방송. 아, 이거 원래 한 2시간 방송하고 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재밌다. 오랜만에 방송 키니까. 너무 재밌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이게 트위치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채팅 분위기, 특히 소프트웨어 이 개발 카테고리에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전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채팅에 대한 매너들이 형성이 돼 있고, 확실히 그게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고, 뭐 그게 비전공자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막 도배를 한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 너무 좋아요. 되게 방송을 켜서 오히려 제가 배워가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세팅을 관리하기가 좀 버겁다. 도배가 너무나 많고 좀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좀 분위기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트위치에서 다른 데로 못 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화질에 제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AWS를 공부를 해보면 어쨌든 될 것 같네요. AWS 아마 제 생각에는 제품을 좀 하나씩 보고 사용 사례들을 보면서 약간 제가 끌리는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서버리스 쪽을 공부해볼까? 서버리스를 한번 공부를 해야지 싶긴 했었는데. 아니면 이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같은 것들 공부를 해보거나, SAS 이것도 요즘 아마 핫하죠. 저것도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고. 트, 5G 디바이스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도 있네. AWS 컴퓨터 및 스토리지 서비스를 포함하여 매우 낮은 대기 시간에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배포하며 학자를 위한 모바일 엣지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한다. 5G가 이제 뜨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나 보네요. 이제 뭐 지금 이제 휴대폰에서의 사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공하는 자체는 대기 시간이 사실 엄청나게 극도로 짧을 필요는 사실 없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서는 만약에 자동차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면 대기 시간이 이제 극도로 짧아야 이제 사고의 위험성이나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거고. 컨테이너 컨테이너랑 마이그레이션, 컨테이너식 대규모 구축 및 실행,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도구, 가장 비경제적인 코드 줄찾기. 코드 검토를 자동화해 주는구나. 자동화된 추론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아이디, 코드 필드, 프라이빗 키 리포지토리. 완전 관련 장애 주입 서비스. 실제 디바이스로 AWS 클라우드에서 테스트. 오류 주입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완전 관련 서비스. 그러니까 오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류를 주입하는 그런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 그런 건가 보네. 테스트 또는 프로젝션에서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중단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얘는 쓰나 보네요. 진행하여 수많은 물리적 디바이스 모임에서 앱을 병렬로 테스트할 수 있다. 여러 버전의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것들을 AWS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그냥 크롬이나 뭐 아이나 파이어폭스나 이런 데서 다 테스트 해주나 보네요. 그래서 전 영상 되었어. 그리고 이거 궁금한 게 AWS에 그러면 어쨌든 테스트하는 기계가 있겠지?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지? 뭐 S20으로 얘를 테스트한다. 그러면 뭐 AWS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 코드를 올리면 AWS 데이터 센터에 있는 S20 기계들에다가 쫙 뿌린 다음에 이런 걸 하는 걸까? 아니면 AWS 그냥 서버에서 가상화시켜서 얘를 실행하는 걸까? 그게 궁금해요. 같은 디바이스 사용, 다양한 물리적 디바이스와 상호작용하고 테스트를. 그러니까 물리적 디바이스라는 거 자체는 어쨌든 실제 폰을 써서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겠죠? 진짜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것도 장관이겠다. 거기에 진짜 막 몇백 대, 뭐 몇십 대, 몇백 대 이제 휴대폰이 있고 거기서 테스트 쫙 하면 와 장난 아니겠다. 디바이스 목록에 참조하십시오. 이거 보자. 어떤 디바이스가 있을까요? 아, 딱 이거 두 개밖에 없나 보네. 픽셀이랑 아이폰이랑 딱 이렇게 해주나 보네요. 하긴 또 이래 뭐 각가지 디바이스에 다 테스트하기엔 좀 그러니까. OS, SDK, 화면이랑 샘플 스트링 디바이스 세티. 어쨌든 여기 두 개 갖고 겁나 많은 기계들을 갖고 깔아갖고 한다. 엄청 사실 대규모로 개발하는 데서는 또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아, 위에 링크에 더 있어요? 그래, 아까 너무 적다 했어. 아, 근데 이거 여기 들어가니까 로그인 하러 나와갖고 제가 아이디가 내가 있구나. 잠만 있는데 학교 개념이라 내 이메일이 나올 건데. 잠시만요. 이게 써도 되나? 이게 제가 그때 AWS 학교 계정을 하나 등록을 해놨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한데 그게 AWS였는지 애저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 아, 아닌가 보다. 내가 그때 AWS의 학생 계정 그게 이벤트라 해야 되나? 그 혜택이 끝나가지고 그때 애줬었나? 잠시만요. 저 학교 계정 들어가서 WS 아니 맞네? 가입을 하긴 했었네 내가.
가입을 했었는데 이게 그 에듀케이션 그 링크에서만 되나 보다. 어쨌든 여기 들어가시면 더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저는 그 회원 가입에 그 벽에 막혔네요. 시뮬레이션 하도록 위치, 언어, 네트워크 연결, 애플케. 와 진짜 상세하게 더 할 수 있다. 자, 제품도 아까 개발자 도구까지 봤죠. 최종 사용자 커뮤니티, 클라우드에서의 가상 데스크톱,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안전하게 브라우저로 스트리밍, 내부 웹사이트에 대한 모바일 액세스 활성화. 리눅스, 윈도우 및 리눅스용 완전 관리용 데스크톱 가상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상 컴퓨터를 엿다가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확장 가능한 비용 공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확장. 그러니까 얘는 가상 컴퓨터를 하나 박아주는 거고, 얘는 이제 프로그램을 웹에서 접근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 그런 거겠죠? 기존 웹브라우저에서 내부 웹사이트 서비스나 업체 브라이크에서 이용하고 특별히 구축된 안전관리형. 오케이. 그 다음에 전용 게임 서버 호스팅. 트위치 통합 크로스 플랫폼 3D 게임 엔진으로 전체 소스까지 무료로 제공. 얘는 게임 엔진인가요? 오픈소스 게임 엔진이군요. 야, 여기서 AWS에서 게임 엔진까지 하는 줄은 몰랐네. 아마 근데 파이가 엄청 크지는 않겠죠? 워낙 얼리얼과 유니티가 굉장히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3월 인터넷 대한 내용도 짜겠네요. 기계학습. 기계학습. 인공지능은 제가 다룰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막 수학 보고 이러니까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관리 및 거버넌트. 대화형 모니터링. 라이선스 추적. 그건 뭘까요?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건가 보네요. 나 본가 내려가기 이제 목 쉬겠는데? 오늘 말 너무 많이 했어. 내일 본가 내려가기 전에 이거 목이 쉬겠는걸? 저 그거 해보고 싶긴 한데, 이거 나무 위키에 있을 건데, 제가 그거를 한번 봤었거든요. 지금 이제 종료가 됐죠, 스테디아. 구글에서 내놓는, 이게 여기 없었나? 클라우드 이제 게이밍 서비스? 이거를, 이게 이제 방식이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뭐, 구글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엑스박스를 예로 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랑 좀 연관지으려면 구글이 낫겠네요. 구글에서 보면,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서버들을 갖고, 이제 거기서 게임을 돌리고, 우리는 그 게임 화면을 인터넷으로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원격 제어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 엑스박스에서 제공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기열이 좀 길고, 스테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료했죠. 그쵸? 그래갖고, 그쵸?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상용화되기 이전에 뭐 해외에서
이런 AWS나 구글의 그러니까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거를 1인용 그 이런 서비스를 구현한 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무위키에 링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한번 구현해보고 싶긴 하다. 얼마만큼 그게 잘 될까? 이게 링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2016년 12월에 애저를 이용해서 30메가 초당 30메가 대역폭을 가진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시간당 2.58달러가 측정이 됐대요. 여기서 그래서 오버워치 돌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 한번 구현해보고 싶긴 하다. 이거 세이브 해놔야겠다. 하고 그래서 게임 머신으로 써보기. AWS 게임 머신으로 써보기.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 기억상은 스팀 이 그 화면 전송하는 걸로 써서 이제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딜레이가 생각보다는 길지 않았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재밌긴 하겠다 이거. 이거 하면 AWS에 대한 공부도 되게 많이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긴 해요. 스팀OS를 한번 써볼까? 이게 스팀OS가 이게 스팀에서 내놓은 이제 OS인데 아마 리눅스 데비안에서 분기를 했었나? 분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랑 그 와인이었나? 그 리눅스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같이 접목시켜서 게임을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윈도우 플랫폼에서 많이 돌아가잖아요. 리눅스에서는 주로 안 돌아가고 돌아가는 게임이 적고 근데 이제 윈도우에서만 가능한 게임들을 리눅스에서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데 게임에 최적화된 OS를 스팀에서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올려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하여튼 이거 한번 킵해놔야겠다. 재밌을 것 같아. 어쨌든 저거 하나 킵. 와 양자 기술? 양자 기술을 여기서도 내나? 야 양자 컴퓨터를 내놨네. 연구 가속화. AWS가 양자 컴퓨터를 갖고 있나요? 근데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거를 막 기술 개발을 한다는 건 봤었는데, 야, 양자 컴퓨터를까지도 이걸 하는구나. 양자 컴퓨터에 액세스 한다는 건 어쨌든 양자 컴퓨터를 갖고 있다는 소리겠죠, AWS가. 정식 출시되었고, 너도 처리할 수 있다. 야, 양자 컴퓨터를, 재밌네. 와, 와, 야, 양자 컴퓨터, 와. 야, 이것도 재밌긴 하겠다. 작년 그 동아리 발표에서 양자 컴퓨팅의 그 개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신 선배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실제 AWS에서 돌려봤다. 라고 해도 재밌긴 하겠네요. 근데 굉장히 이제 이런 게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없었다면 양자 컴퓨터 사실은 다루려면 진짜 뭐 연구소 뭐 구글이나 이런데 뭐 국가 연구소나 가야 다룰 수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 거니까 재밌겠네. 와, 양자 컴퓨터를 제공할 줄은 몰랐네. 로보틱스, 위성? 진짜 AWS 뭐 많이 한다. 완전 관련 인공지능. 와, 만약에 이런 거를 정말로 이제 우주에서, 아까 그 우주에서 쓴다면 그 스노우볼을 갖고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스노우볼 기계가 이 지금 AWS 위성에다가 데이터를 쏴주고 그 위성이 이렇게 지상까지 쏴주는 그런 이제 AWS 내에서 일체화된 그런 서비스까지도 만들 수 있겠네요. 어, 저는 AWS가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막 위성에, 양자 컴퓨터에 이런 거 하는 거 처음 알았네. 단순히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보안 관련된 것도 쭉 있고 서버리스 관련된 것 쭉 있고 스토리지 관련된 것 쭉 있네. 이게 그 스노우고 VR, AR 게시할 수 있다. 이거는 근데 더 이상 신규 고객을 받지 않네요. 간편하게 만들고 실행할 수 있다. 아깝다 저건. 궁금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많네요. AWS. 확실히 공부하면 이것저것 할 게 많겠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관건은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더 뭘 발전시킬 건가? 그런 것들이 포커스가 돼야겠죠? 내가 여기서의 차이점을 가지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 뭘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일단 한국어 버전을 봐볼까요? 팝하고 돌려. 제가 이거를 예전에 한 1년 전인가 읽어봤었던 기억이 있긴 한데, 엔비디아의 새로운, 어, 아마존을 썼었으나, 애저에서 이제 엔비디아 새로운 GPU를 도입하면서, 이제 애저를 썼나 보네요. 하고, 그거를 E2C에서도 도전을 했었네요. 그럼 얘를 한번 봐볼까? 제가 저 내용은 못 봤거든요. E2C에서 쓰는 거는. 그리고 얘는 지금 그거구나.
파파고를 거친 링크였네. 근데 왜 안 나오지? 저거를 원본을 갖고 봐야겠다. 맥스웰 이건 아마 번역이 될 거예요. 그렇지. 위쳐 3 이게 2015년 거네요. 타이탄용하고 오픈 VPN을 갖고 엮나 보네요. 팀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 오케이. 여기는 에러 쭉 설정을 하고 워크스테이션처럼 만들기 위해서 좀 약간 일반적인 서버에서 일반적인 컴퓨터로 만들기 위해서 세팅하고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그 드라이버 깔고 오디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제로티어 VPN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나 보네요. 굳이 저걸 쓰는 이유가 있나? 지연은 약 한 82 정도. 전 그래서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내가 방송을 위한 게임용 컴퓨터를 그냥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놓고 쓴 다음에 저는 이제 영상으로,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화면을 받아서 그 클라우드 화면을 받고 그거를 이제 다시 역으로 이제 방송을 송출하는 그런 방식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이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좀 컴퓨터 사양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좀 더 그걸 넘어서 이 그냥 방송하는 플랫폼 자체를 이 가상 클라우드에 올리는 것도 생각해 봤었어요. 그거를 그냥 아이디어로만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성능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제 마이크 소리를 거기에 전송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딜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비용 대비 얼마나의 효과가 있나라는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근데 지금 보면 시간당 한 2.58달러가 들잖아요. 그러면 사실 얼마 들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요즘에 좋은 컴퓨터 그러니까 그 방송 송출용 컴퓨터를 맞추는 게 한 200에서 300 정도 들잖아요. 만약에 시간당 2.58달러가 든다고 치면 이거를 하루에 한 3시간씩 방송한다, 아니다, 한 5시간씩 방송한다 치자. 5시간씩 방송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30일을 해. 그러면 1,001달러, 10달러, 100달러, 1달러, 1,000만, 10만, 38만원?
생각보다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하네, 확실히. 5시간에 30일 내내 돌리면. 아닌가? 1000만, 10만, 30, 한 40만원. 40만원이 든다 치고, 그러면 4, 5, 20. 한 5개월 정도 되면 200만원을 쓰는구나.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 정도의 성능급을 맞추려면 한 300이 더 들긴 할 거예요. 그런 거를 감안하긴 해야겠죠. 근데 과연 이제 가격 대비 효율성이 있느냐. 근데 사실 이런 컴퓨터 쓰면 아마 뭐 4K 뭐 방송 송출 이런 거 아마 될 겁니다. 그런 거 설정만 잘 해놓고 이러면 지금 여기서도 2560 해상 1440p 해상도로 여기 아까 출력했던 것 같은데 1600 2560에 1600 해상도로 지금 그 게임을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예를 들면 여기 트위치의 방송 송출을 4K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클라우드에 올린 다음에. 근데 이제 그만큼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720p로 뭐 제한이 되게 하겠지만 어차피 뭐 그렇게 때려 박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컴퓨터를 일반적으로 맞추려면 한 500은 넘게 들 텐데 모니터랑 뭐 컴퓨터랑 이런 거 따지면 어쨌든 그런 거를 방송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가격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한 번만 다시 계산해 볼게요. 이거 계산기 보여드려야겠다, 참. 자, 보세요. 지금 2.58달러. 하루에 한 5시간씩 한다 쳐. 그리고 30일이면 아까 장기적으로 갈수록 그쵸. 클라우드가 불리한 게 맞겠죠? 수천만, 10만, 천원만 원씩 30, 한 40만 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 한 달에 40만 원이고 아까 계산 기록 387에 이거를 1년 쓴다고 치면 천만, 10만, 100만, 400만 원 정도가 드네요. 460만 원. 지금 그저 환율이 센데 그냥 지금 계산의 편의상을 위해서 1달러에 1000원으로 잡을게요. 460. 사실 근데 1년에 460 쓸 거면 그냥 좋은 컴퓨터 하나 맞추고 5년 쓰는 게 더 낫긴 하겠다. 하긴 그렇긴 하다. 지금 요즘에 1달러에 1,400원 나오죠, 요즘에. 요즘에 환율이 너무 비싸. 저 환율이 너무 비싸다는 거 체감한 게, 요즘에 애플이랑 엔비디아랑 신제품 낼 때 가격 한국 올렸잖아요. 한국 그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1,400. 이걸 보고 장난이 아니라는 거를 참. 그죠. 1,400원.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지금 10년 단위로 보는데 지금 1,400원. 와, 이 되게 진짜 세구나. 이번에 환율 때문에 애플 신제품 미국 가격은 동결인데 한국은 10만 원인가 20만 원씩 올렸지 않아요? 그래갖고 와 대박이다. 그 생각했는데 하고 엔비디아는 미국 가격도 올랐는데 한국 가격은 더 올랐잖아 환율 때문에. 그렇긴 하죠.
아, 주말에는 안 해서 이제 월요일이 될 때마다 그 주말 분량이 갱신이 되는군요. 와, 그러면 더 오르겠네. 지금 환율이 꺾일 그 요인이 없지 않나요? 뭐 많이 봤다. 벌써 12시야. 벌써 12시야. 아, 나 강의 봐야 되는데. 강의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학교 교수님이 아직 안 올려주셨겠지? 지금 제가 9일날에 시험인 싸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강의, 이제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그거 아직 영상을 하나도 안 봤거든요. 하나도 안 봐가지고 지금 그거 봐야 되는데. 근데 오늘 피곤해요. 아까 그 막 가지하고 이러느라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 아, 나 초코 케이크 아직 다 안 먹었어. 먹어야겠다. 부지런히 먹어야 돼, 이제. 이걸 다 먹어야 방종을 하지. 아, 케이크 위에 그 네모난 그거 초콜릿인 줄 알고 먹었더니 그냥 플라스틱이네. 뭐 이런 거 해보면 안 돼? 뭐 이런 거 지금 위성 나오잖아요. 영화랑 접목해서 만약에 하성에서 아니 그 하성이라 마션에서 AWS가 도입되었다면 주인공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거 너무 그 뭐라 해야지 너무 영화 얘기만 너무 끌고 많이 끌고 오나? 그런 거 갖고 예측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동아리 20분 30분 동안 발표해야 되는데 그걸로만 발표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지? 벌꿀고라니님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굉장히 일관적으로 양을 치시는데 양채를 쏘달라는 지금 뜻인가요? 저는 양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클립으로 박제될 것 같아. 박제돼서 제 채널의 첫 클립이자 영구 박제될 것 같아서 저거 빵떡이 저 자동 메시지 내가 동시에 띄우도록 돼 있었나? 저 시간차 약간 뒀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시에 뜨네. 폭스 분명히 이전했다. 자연어 생성을 통한 스포츠 서술 개선. 맞다, 그거 아나? 잠만. 오늘 그거죠. 파이쿤이죠. 오늘부터 시작일 건데. 이제 가려다가 제가 이제 막 어제까지 일이 이것저것 많았어가지고 아마 오늘은 상태가
일어났을 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오늘은 집에서 푹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참여를 따로 안 했었는데 네, 예상대로 사실 네, 몸이 그리 아침에 좀 피곤하게 일어나긴 했습니다. 제 주력으로 쓰는 게 제가 파이썬을 좀 주력으로 쓰다 보니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좀 풀리니까 온오프라인 대면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개발 방법론, 웹 서비스, 보안, 라이브러리, 일상 사회, 파이썬 코어, 데이터와 컴퓨터 비전, 오픈소스. 이게 아마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오프라인 행사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지금 아무래도 진행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간표가 발표 시간표에 들어가면 나오나? 표 시간표 이것들 다 아마 유튜브로 생중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돌려보려고요.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나? 왜 이렇게 재밌지 오늘? 왜 이렇게 재밌지? 오랜만에 방송 켜서 그런가? 왜 이렇게 그게 제 개인 디코입니다. 죄송해요. 제 개인 디코입니다. 하고 지금 한국어로 방송하시는 분들이 있네. 있군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 방송 그래 그래도 약간 오늘이 그래 여기까지는 해야 돼. 오늘 4시 지금 3시간 54분인데 6분만 더 하고 4시간 찍고 갈까요? 나 지금 역대 방송 가장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약간 홍보? 곁들여서 홍보를 하자면, 제 트위치 이제 정보 채널에 보시면 있을 건데, 링크가. 지금, 네, 다시 보기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상이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영상을 쭉 보니까, 오늘이 가장 많이 한 게 맞네요. 네, 4시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 생방송 기록들이 올라와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 올리는 거는 뭔가 이제 유튜브를 키우기 위한 거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기록해 놓고 제가 제 스스로 돌려보기 위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때 이제 생방송 하면서 찾아봤던 자료들 다시 이제 영상으로 돌려보고 그러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올려주시는 좋은 내용들 같은 거 기록해 두고 이렇게 메모해 두려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6분 동안 케이크 먹고 근데 이제 진짜 케이크 다 먹었어요. 이제 포크로 한 젓가락 더 뜨면 한 젓가락? 포크로 한 번만 더 뜨면 이제 딱 끝날 정도?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오늘은 이번 주는 개천절 연휴고 다음 주는 한글날 연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연휴 때? 저는 이번 주는 본가 내려갔다 오고 다음 주는 공연 예매를 해놔서 아마 그거를 보러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친구들이랑도 좀 놀고. 다들 바쁘신가? 다들 설마 연휴 때 일을 하시진 않을 것 같고 다들 노시겠죠? 원래 또 이게 푹 사람이 또 쉬어줘야 또 힘을 내서 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휴 때 잘 쉬어줘야죠. 그리고 또 이번 달이 연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라고 볼 수 있나? 어쨌든 이런 연휴가 좀 이렇게 토일 같이 연속으로 껴있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케이크 다 먹었다. 마지막 우유 먹고 아직 3분 남았어. 아직 3분 남았어. 내가 노래를 안 듣고 있었네. 그래서 뭔가 조용하더라. 아까 그 아마존 그 스노우볼 영상 본다고 꺼놨었는데 그러면 한참 안 치고 있었네. 그래서 조용했구나. 이상하게 조용하더라. 하고 넘겨놓고 한 2분만 기다려봅시다. 2분만 단 2분만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한 방송 멘트 하고 이러면 끝나겠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이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또 그리고 오랜만에 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쓰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면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한 2주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에요. 이제 원래 저희 채널의 이제 일정은 자유입니다. 네. 뭐지? 뭔가 정해진 방송 요일이나 시간은 없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지금 목표로는 한 2주에 한 번 좀 타이트하게 하면 1주에 한 번 정도는 방송을 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마이크를 쓸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면 한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정도 키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고생 많으셨고 어쩌다 보니 12시가 넘었는데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빠빠이. 나 짐쳤어. 이거 물건 쳤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빨리 마무리하고 야근 그만하고 빨리 주무세요. 이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주무세요. 다들 빠빠이. 안녕.